째까 째까. 낡은 작업실 벽에 걸린 개종시계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기름 냄새와 차가운 쇠붙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 젊은 사내 서진우는 확대경을 낀 채 작은 톱니바퀴와 씨름하고 있었다. 마른 체격이었지만 섬세한 손놀림에는 다부진 힘이 느껴졌다. 그의 낡은 은퇴 안경 너머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날카로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1900년대 초 개항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던 제물포항의 뒷골목. 이곳은 진우에게 남겨진 전부였다. 몇 해 전 제물포에서 촉망받는 시계공이자 뛰어난 기계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던 계량 증기기관 설계도, 그것을 탐낸 동업자이자 이제는 제물포 제일의 거상이 된 최익현의 계략이었다. 진우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술을 빼앗기고 누명을 쓴 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최익현에게 복수하는 것. 그것만이 진우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진우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가스등 불빛 아래 인력 거꾼들의 외침과 부두 노동자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낯선 외국어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항구 도시의 밤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문득 아버지의 낡은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몇 권의 일지와 알아보기 힘든 기호로 가득한 양피지 뭉치가 있었다. 혹시 저것이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설계도일까?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복수의 실마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때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밤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자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밤에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서진우 씨 되십니까? 차분하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누구시오? 진우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저는 윤채화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혹시 최익현이라는 이름을 아시는지요? 최익현. 그 이름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자 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여인은 진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 채화를 안으로 들였다. 좁고 어두운 작업실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운명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채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다. 신학문을 접하며 일찍이 세상 물정에 눈을 떴고 특히 외국어에 능통했다. 그녀의 가문 역시 최익현의 교활한 술수에 휘말려 막대한 재산을 잃고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병석에 누웠고 채화는 가문의 복권과 복수를 위해 혈혈단신 제물포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최익현의 하수인들이 진우의 작업실 주변을 맴도는 것을 목격했고 진우 또한 자신과 같은 원한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익현은 제 가문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채화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한 자입니다. 혼자서는 상대하기 벅찰 겁니다. 서진우 씨, 당신의 아버님 일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진우는 채화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진실함과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복수의 길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결의가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우선 당신의 아버님이 남기신 자료가 중요합니다. 최익현이 그토록 탐냈던 기술이라면 분명 그 안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내왔다. 채화는 양피지에 적힌 알 수 없는 기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진우가 시계 제작 기술과 기계공학에 능통하다면 채화는 언어와 암호 해독에 재능이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일지와 양피지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채화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시계 제작 용어와 외국어를 조합하여 만드신 독자적인 암호체계 같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은 마치 태엽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 같고 저 부분은 프랑스어 단어와 비슷해요. 진우는 채화의 설명에 따라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기술적 지식과 채화의 언어 능력이 합쳐지자 복잡하게 얽혀있던 암호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계량 증기기관의 핵심 원리가 담긴 설계도의 일부와 함께 최익현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기술을 강탈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일지의 내용을 확인했다. 역시 최익현 그놈 짓이었어.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금 떠올라 심장이 터질 듯 아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화가 냉정하게 말했다. 최익현을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이나 당신 아버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진우와 채화는 본격적으로 최익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진우는 밤에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연구하며 최익현의 기술적 약점을 파악하는 데 몰두했고 낮에는 시계 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최익현 상회 주변을 탐색했다. 채화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발판 삼아 외국인 조계지의 사교 모임에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지성은 외국 상인들과 외교관들에게 호감을 샀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최익현의 밀거래 정황이나 뒷거래에 대한 소문들을 조금씩 얻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최익현 상회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채화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최익현의 비밀 장부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될 예정이었다. 장부에는 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정말 괜찮겠어요? 채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걱정 마시오. 이런 종류의 자물쇠는 아버지께 배운 기술로 충분히 열 수 있어. 진우는 직접 만든 특수 도구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그의 귀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째깍 째깍 미세한 톱니바퀴 소리와 금속 마찰음만이 정적을 갈랐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두운 상회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를 지나 최익현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 문 역시 진우의 손에 쉽게 열렸다. 화려한 마호가니 책상과 고급스러운 집기들이 최익현의 부와 탐욕을 보여주는 듯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는 육중한 금고가 버티고 있었다. 진우는 청진기를 꺼내 금고 표면에 대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금고 내부의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며 숫자를 맞추어 나갔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채화는 창밖을 방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우를 지켜보았다. 시간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두꺼운 장부 여러 권이 들어있었다. 진우와 채화는 서둘러 장부를 꺼내 훑어보았다. 예상대로였다. 밀무역 내역, 뇌물 장부, 그리고 진우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술 이전 계약서라는 명목으로 위조된 서류까지 발견되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찾았어요. 채화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익현의 하수인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이었다. 어서! 진우는 장부 몇 건과 위조 계약서를 챙겨 품에 숨기고 채화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은 상회 뒷문으로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을 정신없이 달렸다. 뒤쫓아오는 하수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낡은 담벼락이 나타났다. 이제 어쩌죠? 채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진우는 담벼락 너머를 살폈다. 다행히 높지 않았다. 진우는 먼저 채화를 담 위로 밀어 올리고 자신도 재빨리 담을 넘었다. 담 너머는 낯선 한약방의 뒷마당이었다. 두 사람은 약초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하수인들이 골목 어귀에서 두리번거리다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위험한 순간을 함께 넘기며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진우는 채화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돈해 주었다. 그의 서툰 손길에 채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고맙소 윤채화 씨. 당신 덕분에.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낸 걸요. 채화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이후 진우와 채화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확보한 장부를 분석하며 최익현의 약점을 찾고 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진우는 문득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김노인을 떠올렸다. 김노인은 뛰어난 기술자였지만 최익현의 세력에 눌려 지금은 항구 근처에서 작은 대장간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혹시 그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진우와 채화는 수소문 끝에 김노인의 대장간을 찾아갔다. 쇠를 달구는 열기와 망치 소리로 가득한 대장간. 김노인은 땀에 젖은 얼굴로 진우를 알아보았다. 내가 진우로구나. 이렇게 컸을 줄이야. 김노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김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는 최익현 그놈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네. 내가 그걸 알면서도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최익현은 자네 아버지의 증기기관 기술을 탐냈네. 처음에는 동업을 제안하며 접근했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자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괴롭혔지. 결국 사고로 위장해서. 김노인은 최익현이 아버지의 작업실에 몰래 사람을 보내 설계도를 훔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아버지가 크게 다쳤으며 최익현이 이를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최익현이 빼앗은 설계도가 완벽하지 않으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 설계도대로 증기기관을 만들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얼마 못 가 폭발할 걸세. 자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네. 최익현 그놈 손에 넘어가 악용될 것을 염려하신 게지. 김노인의 증언은 진우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최익현의 악행을 증명할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설계도에 숨겨진 비밀은 최익현에게 치명타를 날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노인장,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우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김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아버지에게 진 빚을 이제라도 갚아야지. 김노인의 합류로 복수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진우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독하고 김노인의 조언을 받아 최익현이 만든 증기기관의 결함을 정확히 파악했다. 채화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익현의 불법 행위들을 정리하고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다. 최익현은 빼앗은 기술을 이용하여 건조한 최신식 증기선 제물포호의 진수식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진수식에는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과 외국 사절단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최익현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부와 기술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사업 계약을 따낼 계획이었다. 바로 이 진수식 현장이 진우와 채화가 준비한 복수의 무대가 될 터였다. D-Day. 제물포항은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부둣가에는 연미복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내외빈들로 가득했고 각국 공사관의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행사장 중앙에는 위용을 뽐내는 제물포호가 흰 천에 덮인 채 진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익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 진우와 채화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행사장에 잠입했다. 진우는 제물포호의 기관실 기술자로 위장했고 채화는 외국 사절단의 통역관으로 위장하여 자연스럽게 귀빈들 사이에 섞였다. 김노인은 행사장 근처 대장간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진수식이 시작되고 최익현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과 제물포호의 우수성을 과장하며 떠벌렸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채화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몇몇 외국 기자들과 영향 있는 관료들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 서류에는 최익현의 밀거래 장부 사본과 위조 계약서 그리고 김노인의 증언서가 담겨 있었다. 동시에 제물포호 기관실에 있던 진우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작은 원격 조종 장치를 기관실 핵심부에 몰래 설치했다. 이 장치는 제물포호의 증기기관 압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 또한 그는 행사장 스피커 시스템에 연결된 작은 영사기를 설치해 두었다.
최익현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재물포를 덮고 있던 흰 천이 걷히는 순간 진우는 영사기를 작동시켰다. 행사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최익현이 진우 아버지와 맺었던 위조 계약서, 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담은 장부 페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것은 무엇이냐? 최익현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증거들과 최익현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채화가 미리 서류를 건넨 기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진우는 원격 조종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재물포의 증기기관에서 이상한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배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압력계 눈금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다. 배가 이상하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폭발할지도 몰라.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부둣가에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최익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물포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야망과 성공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네, 내놈 지시로구나, 서진우. 최익현은 혼란 속에서 기관실에서 뛰쳐나오는 진우를 발견하고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하수인들에게 진우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진우는 재빨리 채화에게 달려갔다. 어서 피해야 해요. 하지만 최익현의 하수인들이 이미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몇 명의 하수인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작업실에서 단련한 민첩함과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맞섰다. 그는 주먹 대신 주변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하수인들을 제압했다.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오는 파이프를 이용하거나 미끄러운 기름을 바닥에 뿌리는 등 기술자다운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채화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주변의 소화 장비를 터뜨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외국어 실력을 이용하여 외국인 경비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혼란 속에서 진우와 채화는 서로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결국 최익현의 하수인들은 진우의 기지와 몰려든 경비대에 의해 제압되었다. 최익현은 분노와 절망에 찬 눈으로 진우와 채화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 이후 최익현의 모든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사기, 횡령,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올린 부와 명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는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진우는 마침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되찾았다. 아버지의 개량 증기기관 설계도는 진우의 손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유용한 기계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채화 역시 최익현에게 빼앗겼던 가문의 재산 일부를 되찾고 복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시련이 끝난 후 진우와 채화는 재물포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섰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대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다. 이제 다 끝났군요. 채화가 진우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요. 진우는 채화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과 분노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부터니까. 두 사람은 재물포의 작은 공방을 열었다. 진우의 뛰어난 기술과 채화의 지혜로운 안목이 합쳐진 공방은 곧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번창하기 시작했다. 낡은 개종시계 소리 대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기계 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다. 악행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고 정의와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다는 진리를 증명하듯이 재물포의 푸른 바다 위로 두 사람의 희망찬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